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뒤에서 더 부추기는 게 이제 소위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짜뉴스라는 게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뒤섞어서 교묘하게 등록된 언론사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이 가짜뉴스의 발행지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무실이라든가. 네네. 여기에 대한 수사는 왜 없는 거죠? 그 부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선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뭐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냐, 또는 뭐 의미 없는 장난이냐, 뭐 이런 그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미 없는 장난이라기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또 부정적 효과를 실제로 나타내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백색 테러라든지 공포 분위기 조성에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당성을 만들어주고 합리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현행법 위반이고요. 신문법, 간행물 발간법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일단 원천 인쇄되고 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성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대고 있는 그런 그 돈의 출처 그 조직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300만 부씩 찍는데도 돈이 들고요. 이런 뉴스를 네. 편집하고 인터넷에 내고 정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이 조직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여기 보면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단체에서 했다면 당장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 역시 이제 친정부여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지금. 네, 어떻게 본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폭언, 지연행위, 또 법정 모독, 재판관들에 대한 능멸 이런 부분들도 모두 그냥 참아주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네. 헌법재판소가. 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헌법기관들, 정부, 국가, 사회 전체가 그냥 무조건 참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불쌍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리고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까지 받고 있으니 웬만하면 그 사람 편에 서 있고 동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 분풀이를 조금 참아주자. 이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었는데 지금 도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도가 너무 지나치고 범죄 수준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 감정의 해소만으로 지나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 25살 청년의 살해 위협도 있었고 거리에 폭행도 있었고요. 점점 그러한 그 불법 행위와 폭력의 도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이제는 더 이상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까? 꼭 네. 질문 드려야 될 게 한두 가지 더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8시 10분에 한 5분만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2부에 이어서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친박 단체의 발언, 행동에 대해서 국회 안행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힘이 좀 없으십니다. 네,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발언도 조심스럽고. 예.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 자, 네. 이 질문을 꼭 해보려고 제가 다시 연결한 건데, 이 배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조직적인 행동과 발언과 뭐 가짜 뉴스와 반대 집회의 발언들 이게 그냥 산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배후가 있죠. 조직적이고요. 우선은 그 모임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 장비라든지 가짜 뉴스 이 모든 부분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요. 그 돈의 출처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정경련이라든지 이미 그 관변 단체에 수십억 원이 지급된 사실 이 부분은 밝혀냈고요. 그 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요. 예. 그리고 그
나오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통일돼 있는 그런 구호성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총연맹 문제도 오늘 안행에서 아마 다룰 건데요. 자유총연맹도 집회 동원 지시를 내린 공문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조직성, 내지는 배후로서 역할들이 산발적으로는 확인되는데 그 모든 것의 총배후, 뒤에서 설계하고 조직하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짐작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 전에 청와대가 기능을 바로 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는 청와대 내에, 온라인 등, 여론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과 부서가 있었고요. 최순실과도 연결된 부분이 확인이 됐죠. 네네네. 그리고 국정원도 그러한 역할을 지난 대선 때 했었고,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정윤회라든지, 네. 이러한 최순실과 연결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 비호하는 그런 브레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과 의혹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 주시고요. 특히 네네. 경찰청장 오늘 보시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꼭 요청해 주시고 결과도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해 주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표창 의원님이 최근에 SNS 활동이 뜸하시다가 갑자기 이 개헌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네. 3당이 개헌 추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선 국민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고요. 또 응급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좀 어떻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냐면 119 긴급 출동 차량이 막 달려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가로막고 나는 지금 중요한 내 일이 있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탄핵과 특검 수사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국정농단에 뿌리를 뽑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개헌 얘기를 들고 나와서 물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이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여기에 덧붙여 주도 세력이 이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30명 이상의 이제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걸로 이런 움직임에 알려져 있는데. 네, 정당이나 소속을 불문하고 현재의 그런 지금 대선 전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국민들의 이런 탄핵과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좀 연장이 될 수 있나, 과연 여기서 말 것은 아닌가, 다시 또 반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와 긴장, 불안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절대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건 소속이건 친소관계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 그 논의는 중단하고요. 국회 내에서 개헌에 대한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 언제든 해야 할 것이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갑자기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리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는 것은 절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정당 내에서 개헌이 대선 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 의원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이 남아있는 카드가 있나요?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요. 예. 그러면 현재의 황교안 총리 특검 연장을 안 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부역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본인도 그중 일부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어떤 누구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사건처럼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도록 민주당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